네가 통상을 아느냐? 통상이 뭐니? 안녕하세요. 통상교섭본부 채널 111 시청하는 서경섭입니다. 통상교섭본부 채널을 제가 열심히 시청했더니 통상상식 쑥쑥 올라가서 이제는 알뜰 직구 쇼핑, FTA 협정관세 혜택 받아서 무역 조금 잘하는 방법,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무역이 잘 되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나라끼리 협상하고 무역협정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상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런 글로벌 무역 환경 중심에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통상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있습니다. 유사품으로 WHO, WBO 있어요. 이거 헷갈려요. 네?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고급 인력을 만나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랑 비슷합니다. 게임을 하려면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룰을 만드는 역할이 하나 있고, 그 룰을 제대로 준수가 되고 있는지, 또 룰을 고칠 필요가 없는지, 현재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거 감독하는 게 하나 있고요. 룰 때문에 두 나라가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와서 심판도 해주는 게 있고요. 각국이 통상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서로 와서 얘기하고 공유하고 그러는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국제무역은 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축구가 룰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자, 그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로 상호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주로 토론에 의해서 합니다. 그 룰 때문에 서로 룰을 지켰네 안 지켰네 국가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을 해줍니다. 꼭 이 룰에 관계되지는 않더라도 각국이 통상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발표하면은, 다른 나라가 하는 걸 들으면은 우리나라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정책을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들자면, 여러분이 소주 마시는데 소주값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거 WTO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소주에 붙이는 세금은 그 양주에 붙이는 세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소주를 많이 드셨는데, 외국에서 왜 똑같은 술인데 양주에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소주에는 세금을 적게 매기느냐, 그 차별대우다, 그렇게 해서 분쟁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잘 방어를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똑같게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스키 세금을 내릴 줄 알았죠. 웬걸요, 그냥 소주 세금을 위스키 세금처럼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소주는 조세가 그 WTO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전에는 외국 수입 쇠고기, 외국 쇠고기 파는 곳하고 국산 쇠고기 파는 곳하고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국에서 차별대우다, 한국 쇠고기를 많이 팔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갔는데 또 저희가 졌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그 마트를 가든지 모두 국산 쇠고기 옆에 외국산 쇠고기 같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WTO 그 분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 공무원 생활을 주로 이 통상 그 법 분쟁, WTO 이 문제만 주로 해왔었는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우리가 취했을 때 저는 그때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WTO 위반 소지가 많으니 잘못하면 그 진다. 그래서 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공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결국 수입 조치를 했고 일본이 저희한테 재판을 걸었고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1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그동안에 통상이 산업부로 넘어가서 다시 산업부에 이제 실장으로 오게 됐는데, 저한테 산업부에 가서 이 통상 문제를 하라는 그 이유가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분쟁이 지금 상소기구에서 발표가 내일 모레 나는데,
예상대로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테니 누구 하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김승호 당신이 좀 가시라라는 말인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각오하고 왔는데 웬걸 저희 그 산업통상정부의 저희 후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걸 덜커덕 이겨버렸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분쟁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이 없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 주신 저희 그 젊은 후배들, 동료들 저는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웃나라는 사실 다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 사건을 제가 본격적으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일본 측이 입장을 바꿔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본하고 미국이 2차 대전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했는데 그게 시작은 통상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를 수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지금 WTO 같은 국제 규범이 없어서 통상 문제가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물건을 이렇게 상품을 팔지 않는 것 자체가 WTO 협정 위반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그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을 수출하지 않는 것은 또는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WTO 협정 위반이고 옛날 미국이 석유를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처지를 지금 우리 한국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일본은 시간을 돌려보면은 지금 한국의 심정이 어떤가를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WTO 협정이 없어서 교역 문제가 전쟁으로까지 비화됐지만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으로 통상 문제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통상상에 저희 나라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불 WTO에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소를 한 이상 저희는 반드시 이겨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할 것이고요. 일본 측은 어차피 질 것이 분명한데 빨리 조치를 철회해서 서로 웃는 낯으로 악수하고 끝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WTO가 예전에 비해서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WTO를 예전처럼 국제무역의 핵심 기구화하는 그 노력을 우리나라가 해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부터 WTO의 각종 통상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통상에 관한 한, 아니면 통상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분야를 다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계의 지도자급의 그 반열에 오른 나라가 됐습니다. 통상에서는 훨씬 더 일찍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우리 국민이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으니 우리나라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그 와중에 설사 우리나라한테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 국가 정책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자유무역의 중심이 되는 WTO에 대해서 김승호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부의 큰 활약 기대됩니다. 방송을 보시고 WTO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여기,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에서 승소했듯이 앞으로도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분들에게 한 수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통상 배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통상의 알짜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통상이머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WTO 사무총장 새롭게 바뀐다던데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그래? 몰라? 응? 내가 하라고? 아니.